걔는 왜 저렇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운이 없을까? 그때 운만 좋았더라면. 사람들은 운이란 노력 없이 얻어지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누군가 성취한 결과만 보고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난 행운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운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럭키 책을 쓴 김도윤 작가는 이 책에서 행운을 얻는 7가지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나의 노력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종종 연예인, 건물주, 슈퍼개미, 각종 전문 직종에서 근무 중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지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을 좋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전문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배워서 내 것으로 체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흘린 땀을 나도 흘리는 것이지요.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전문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을 알려 가치를 높이고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노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비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탓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준비할 시간조차 잃게 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패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몇 번의 실패가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래의 좋은 선택을 위해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흔히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운은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잘 읽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관찰과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관찰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명분 또는 실리를 찾아야 합니다. 거부하기 힘든 명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실리, 둘 중 하나를 양보하는 선택을 할 때 운이 따라옵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인생에 있어 속도와 방향,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이라고 확언합니다. 김도윤 작가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나 많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싶고 영어도 해야 하고 체력도 관리해야 하고 부업, 투자, 인간관계 등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한 약점들을 보완하느라 시간을 쓰는 것보다 강점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이 70%, 노력이 30%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없다면 운이 오더라도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운칠기삼이 아닌 기삼운칠이 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 운이 따라오고 속도가 올라가 원하는 목적지에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넷째, 루틴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요즘은 성실함이 미덕이 아닌 스마트한 성실함이 미덕인 시대라고 합니다. 도전을 함에 있어 자꾸 실패를 한다면 인풋을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순한 기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기회를 높이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성공할 확률과 운이 따를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복기입니다. 복기
대국이란 바둑 선수들이 대국이 끝난 후 자신의 경기를 복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요. 내가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로부터 비관적인 반응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나 자신을 복귀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까운 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요. 내가 스스로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말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즉, 나라는 아이덴티는 지금까지 실패와 실망의 아이콘이었던 것이지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은 도전부터 차곡차곡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도전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점차 나의 말은 무게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말에 대해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회의적인 말이 아니라 운을 부르는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운을 부르는 말은 첫째, 긍정적인 말, 둘째, 겸손한 말, 셋째,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는 말, 넷째,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의 무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운을 부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섯째, 긍정입니다. 인간사 세용지마, 그리고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는 길, 흉, 화, 복은 항상 바뀌기에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인사대 천명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지금 상황을 쉽게 해결 못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한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겪는 고충을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사 세용지마 그리고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격언이 현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수학적인 확률을 따져보았을 때 로또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로또를 사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번 로또를 사는 사람의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처럼 운이란 결국 많이 긁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뭐라도 해야 운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비슷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다. 걸음마를 배울 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도 아기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한두 번의 실패만으로도 많은 두려움을 갖지요. 물론 아기 때의 실패와 성인 때의 실패가 무게는 다르지만 은연중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김도윤 작가님의 럭키 책을 읽으면서 그저 시작했을 뿐이다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럭키 책의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정말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달까지였습니다.